네, 반갑습니다. 트레이더 로즈입니다. 자, 오늘 8월 12일 새벽 시간인데요. 자, 여러분들이 LLF 장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주가가 이 5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전일 얼마? 이 8만 4천 원까지 터치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차트 그리고 재료적 분석을 통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게 된 이유, 자, 그리고 제일 궁금하신 게 이 종목이 앞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가야 될지 그 점이 제일 궁금하시죠? 자, 모든 부분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2025년도 7월이죠. 이때부터 8월, 자, 어제까지 해서 LNF 주가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자,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? 바로 2분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있었죠. 자,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55% 증가를 했고요. 자, 그거에 따라서 3분기에는 흑자 전환행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확 좋아지게 된 겁니다. 자, 여기에 그 리튬 가격에 대한 급등과 2차 전지 소재 업종 강세가 더해지게 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밀어 올리게 됐죠. 자,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미국의 중국산 흑연 반덤핑 관세. 자, 이 소식은 LNF의 음극재 경쟁력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촉매제가 됐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볼 게 LG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수주 계약이 뭐 했어요? 이 산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만들게 됐고요. 자, 이거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가 탄력을 받았습니다. 자, 다만 이 일부 외국인 매도세는 어느 정도 이제 상단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최근까지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LNF 같은 경우 과거에도 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. 그죠? 2020년도부터 언제까지? 2023년도까지. 이때 배경이 뭐예요? 매출이 171% 증가. 엄청나죠? 영업이익 같은 경우 9,173% 급증을 했던 상황이에요. 자, 이 배경이 어떻게 나왔어요? 2016년에 LNF랑 LNF 신소재 합병으로 그 강화된 양극화 물질 그거에 대한 경쟁력이 있었죠. 자, 그리고 특히 테슬라랑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형 고객사들, 자, 이런 대형 고객사들과 뭐가 있었어요? 장기적인 이 계약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매출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, 이 3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어떻게 돼서 이 테슬라 쪽에서 대한 이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그 뒤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이유인데요. 자, 요런 움직임을 딱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중점적인 게 뭐예요?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?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던 배경들. 자, 뭐다?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이 실적. 제가 계속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죠.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실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. 즉 단순 기대감만으로 해서 이만큼 끌어올렸다라는 게 아니라 단순 기대감 같은 경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바로 이렇게 급락을 해 버리죠. 단기간 만에. 자,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니었단 말이죠. 자, 몇 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했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고평가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주가 하락을 만들어낸 건데 다시 한번 그럼 이 LNF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?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. 자, 결론적으로 지금 LNF 같은 경우 우리가 뭘 봐야 된다?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3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뭐가 이 흑자로 전환할 수가 있는지, 자, 그리고 리튬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그런 관건이죠.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또 봤을 때는 뭐예요? 자, 단기적 봤을 때는 3분기에 대한 실적, 앞에 바로 보이는 실적,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테슬라랑 LG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매출이 얼마나 계속해서 유지되고 늘어나는지. 자, 그리고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이죠. 이 LFP, 이 배터리 시장에서 대응 전략이 어떻게 이 주가를 앞으로 만들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사실상 이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,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지만
이 현재 구간, 이 단기적인 방향성에서 우리가 주가를 어떻게 봐야 하냐. 자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.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하나 있어요. 지금 이 종목, 이 LNF 종목을 이 바닥권에서 턴하는 거 보고서 택하신 분들은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, 자, 크게 봤을 때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은 종목들,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택하는 게 맞아요. 지금 원전주 대장인 뭐요? 이 두산에너빌리티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, 자, 뭐 더 갈 수도 있긴 하죠. 자, 근데 이제 더 올라갔을 때,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위로 막히는 상황이 곧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, 결국에는. 자, 두산이 지금 7만 원이죠. 69,700원. 자, 그런데 이제 매수한 사람들이 100%딱 두 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얘가 14만 원 가야 되는데요. 자, 그럼 14만 원 가면 시총이 지금 얼마예요? 삼성 1등, 그리고 2등이 SK하이닉스, 자, 3등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두산이 더 갈 수도 있긴 하겠죠. 자, 그런데 사실상 뭐다?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다. 100% 거의 그냥 100% 작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100% 먹기 위해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총 3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. 자, 만약에 잘못 몰려버리게 되면은 다시는 안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사실상 말씀드리는 게 이 LNF 같은 뭐다? 이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, 그리고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관련 유망 섹터들을 좀 봐야 되는데, 지금 뭐 2차 전지 말고도 또 있긴 하거든요. AI 쪽 섹터죠. AI 쪽 섹터이면서 현재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아직 안 간 종목. 자, 요거 잠깐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이거 진짜 엄청난 종목입니다, 여러분들. 집중해서 잘 한번 보세요. 제가 이름은 좀 가려놨어요. 여기서 그냥 오픈해버리면 수급들이 어떻게 된다? 수급들이 조금 꼬여버릴 수가 있다. 그래서 그냥 오픈해서 드릴 수는 없고요. 일단 섹터는 어디니? 섹터는 로봇 섹터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 돼요. 자, 그 중에서도 어디? 이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엔비디아 CEO가 최근에 뭐라 그랬어요? AI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자, 그만큼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관련주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일단 좀 볼게요. 지금 현재가 어떤 자리인지. 자, 지금 이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한 3배 정도 주가 상승을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주가를 눌러주면서 매집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. 자, 그리고 나서 어때요? 현재 구간에서 바닥 턴해주면서, 자, 뭐가 나왔어?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자리를 지금 잡고 재정비 중인 그런 상태인데, 완전한 이 바닥 구간에서 뭘 했다? 거래량을 엄청나게 만들고 현재 손바뀜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자, 이게 뭐예요? 슈팅 나오기 진짜 바로 일보 직전인 상황이다.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는 건 항상 앞에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. 앞쪽에 강한 상승을 한번 만들고 그다음 주가를 누른 다음에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서 어때요? 그다음 앞쪽 고점을 한 번에 확 넘겨버리는, 자, 이런 패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.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인벤트지랩이라는 종목이거든요. 이것도 역시 상승하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켰죠. 얼마부터? 이 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약 3배의 주가를 급등을 시켜놓고, 자, 그 다음에 주가를 다시 한번 낮춰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? 이 바닥에서 방향을 턴하면서 거래대금을 또 만들어냈어요. 그죠? 자,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? 자, 주가 움직임 한번 보시게 되면, 자,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제가 설명드린 구간이 여기고요. 이 구간에서부터 자, 바닥 턴하면서 거래대금 터치고 주가 7배 또 급등을 시켰습니다. 제가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다음 보여드릴 게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인데요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때요? 이 4,000원 구간에서 13,000원까지 약 3배. 자, 역시 또 끌어올리고 상승하는 동안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매집을 한 번 더 하고 이 바닥 구간에서 턴하는 구간에서 또 한 번 거래 대금 만들어냈죠. 자,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게 되면은, 자, 이렇게, 자, 제가 설명드린 구간이 여기고요. 자, 이 구간에서 그대로 횡보를 하다가 바닥 턴해주는 첫 번째 구간에서 거래 대금 한 번 만들어내고 주가 그대로 얼마요? 자, 여기서부터 7배, 자, 7배 급등을 시켰습니다. 자, 제가 드릴 이 종목이 저는 이 충분히 AI 섹터 관련해서도 그 중에서도 뭐다? 이 로봇 테마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정말 텐베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
제가 여기다 200%라고 써 놓긴 했지만 사실상 그 이상 5 배, 6배 그 이상까지 대폭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, 정말로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대응 정말 한번 같이 해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.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자 010-8115-4165 번, 자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좀 남겨 놔 주시면은 제가 이거 딱 100 명한테만 좀 남겨 드릴 거예요. 자, 이 종목을 너무 많이 매수를 하셔도 수급 꼬여서 절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. 자, 꼭 받아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010-8115-4165 번, 자, 이 번호로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종목 받아가셔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보고 바로 같이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 종목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 햄버거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자 히든이라고 반드시 남기셔서 함께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시 LNF 차트로 좀 돌아와서 좀 이 구간을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 현재 구간에서 제가 단기적인 방향성들을 조금 잡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장기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된다? 이 지금 수급 상황이랑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,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정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.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로는. 자, 하지만 이 단기적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뭐가 있어요?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장 볼 수 있는 이런 수급들이라든가 이런 위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이 구간, 자,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 놓고 미리, 자, 그래서 미리 좀 바닥에서부터 얘는 '나는 좀 버텨도 상관이 없다.'라는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가 있는 거고요. 하지만 '나는 좀 단기적 대응을 하고 싶다. 나는 그냥 계속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렸을 때 다시 잡고 다시 올라갔을 때 털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싶다.'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게 뭐냐면은 자 현재 구간 어때요? 현재 구간 어디를 돌파했다? 자, 이 바로 이 추세의 상단부, 이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요 RSI 지표는 어떻게 됐어요? 이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. 자, 즉 현재 구간은 뭐다? 이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 이 바로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왔다. 자, 이러한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자,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아주 강해지는 그런 구간이다. 자, 그리고 바닥에서 모아왔던 이 세력들의 핵실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.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외인들 쪽일 것 같아요.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. 왜냐면은 기관에서는 지금 물량들을 어떻게 한다? 좀 너무 많이, 이상하리만큼 많이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구간에서 갑자기 현 구간에서 쏟아낼 것 같지는 않고요. 이제 외국인들, 자, 그동안 예전부터 모아왔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들을 뱉어낼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구간에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정리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 상단부 있죠. 자, 이 구간이 계속해서 이 유지가 되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의 상단부를 돌파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,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된다. 자, 그래서 내일 구간에서 내일 캔들이 움직였을 때 요 구간이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냐면은 이 82,000 원에서 81,000원 구간이죠. 자, 요 구간이 중간에 살짝 이탈됐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, 요 82,000 원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자, 얼마? 이 81,000원 구간 정도를 우리가 대응 가격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왜? 자, 이 구간, 이 채널의 상단 구간이 깨지면서 이 캔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주가는 어디까지? 자, 다음 지지선인 이 76,000 원, 그리고 그다음 지지선인 채널의 하단부인 요 어디예요?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이 72,000원 구간까지도 도달이 가능하다. 자, 즉 다시 한번 정의를 해 드리면 이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채널의 상단부를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하지만 자, 이 구간들이 이탈이 됐을 때는 당분간은 잠깐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, 하단에 위치한 첫 번째 지지선인 이 76,000원 구간에서 첫 번째,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지지 라인인 이
2,000원 구간, 요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확률들이 있다라고 제가 분석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? 이 현재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 대응하실 분들은 이 다시 정리를 해서 이 81,000원 구간이 깨졌을 때 일단 익절하고 다시 어디서 잡아가야 돼요? 이 76,000원 구간에서 첫 번째 1차 매수.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한 번 더 눌렸을 때 72,000원 구간에서 2차 매수. 자,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수를 잡아가 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그 반면에 이 하단부에서 매수를 해서 '나는 그냥 쭉 들고 가겠다.'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믿고 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 좋은 방향입니다. 자, 대신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요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자, 오늘 LNF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좀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. 장 시작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